이번 시간에는 5회차가 됐죠. 이제 5회차를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처음부터 마무리를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 문장을 해석할 때 주절의 동사를 찾아라. 그런데 주어를 찾기가 쉽지 않다. 왜? 주어하고 동사 사이에 주어를 꾸며주는 말이 들어가다 보니까 주어가 상당히 앞에 놓여져서 주어 뒤의 부분이 상당히 길어지는 거죠. 길어지게 된 원인으로서 우리가 1-1부터 1-4까지는 구로 형용사 구가 들어가서 주어를 꾸며준다. 그럼 형용사 구 하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뭐 full of, afraid of 이런 것처럼 proud of처럼 형용사인데 그 뒤에 뭔가가 붙어있는 구. 그 다음에 항상 형용사 그러면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도 형용사라고 그랬죠. 그럼 현재 분사 뒤에 뭐가 붙어있는 거, 과거 분사 뒤에 뭐가 붙어있는 거, 이렇게 길어서 요게 주어를 꾸며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to 부정사가 되어서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그러면 1번부터 3번까지는 받침이 니은 받침이 돼야 되고요. 꾸며주는데 부정사는 뭐뭐 할 리을 받침을 붙여서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쭉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정사가 나왔다면 이렇게 할, 주어는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했던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5번째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명구로 이루어진 거, 역시 받침은 니은 받침이 들어가야 되겠죠. A letter from New York, 뉴욕에서 온 편지.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는 요 사이에 구가 들어가서 주어가 길어진 경우, 거기다가 지난 시간에 1-5에서 동격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동격 접속사 대시 나와서 동격절이 나온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배워야 될 것이 관계대명사절과 관계부사절이 와서, 다시 말하면 6, 7, 8은 절이 들어가 가지고 주부가 길어진 경우,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누는데, 이렇게 6, 7, 8의 경우는 여기에서는 1번부터 5번까지는 무조건 동사 앞에서부터 거꾸로 쭉 해석해서 나가면 되는데, 절이 왔을 때 여기에가 주어가 있는 경우라면 그냥 뒤에서부터 번역하는 게 아니라 주어를 먼저 번역해서 이나 가를 붙여서 이놈이 이거 하는 주어는, 주어가 없다면 뒤에서부터 똑같이 해석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외우기 쉽잖아요. 주어가 길어지게 되는 요인은 주어를 꾸며주는 말 주어 뒤에 꾸며주는 말이 오는데, 형용사로 된 구, 형용사 그러면 현재 분사, 과거 분사로 된 구, 투부정사의 형용사전용법, 전명구.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순 배열을 할 때 요거를 생각하면 얼마나 어순 배열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절이 들어가는 거, 관계대명사절이 들어가고 관계부사절이 들어가고 동격 명사절이 들어가는 거, 요 구조를 안다면은 여러분들이 내신을 할 때 어순 배열하기가 상당히 쉬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관계사절,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를 합해서 관계사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관계사절에 수식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수식을 받는 게 명사, 대명사인데 선행사죠. 근데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의 차이점은 뭐라고 그랬어요?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니까 요 자체가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되므로, 만약에 여기가 이 자체가 주어 역할을 한다면 주어가 없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놈이 목적어 역할을 한다면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거나 전치사 뒤에 목적어가 없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절이 오는데, 관계부사는 문장 성분이 빠진 것이 없으니까 여기서는 전혀 문장 성분이 그대로 있겠죠. 근데 또 한 가지 경우는요, 또 한 가지 경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나, 그 다음에 막연한 선행사를 갖는 관계부사. 막연한 선행사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the city가 아니라 the place. 그러면 where는 생략할 수 있는 거죠. the day 또는 the time 하고 나오면 when은 생략할 수 있죠. the way, how는 생략이 아니라 함께 못 쓰죠. 탈락하죠. the reason, 그러면 why가 생략될 수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면요, 영어는
명사가 오고 그 다음에 명사 대명사가 오고 동사가 오는 스타일이 오면 명사와 명사 대명사가 절대 두 개가 연달아 반복해서 죽어도 못 나옵니다. 단 수요 동사가 되어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는 올 수 있지만 여기가 주격이 되어 있으니까 직접 목적어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명사, 주어, 동사가 나오면 무조건 여기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됐든지 관계부사가 생략된 자리입니다. 제일 쉬운 거죠. 명사, 대명사, 동사 꼴이 오면은 여기는 무조건 목적격 관계대명사든지 또는 관계부사가 생략된 거다. 그러면 해석을 할 때 요놈을 해석해서 이놈이 이거 하는 이거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여기에 시커멓게 되어 있는 것은 목적격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가 생략된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1분 시간 줄 테니까 여기에 있는 개념과 여기에 있는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자, 됐죠? 자, 그러면 한번 문장을 보자고요. One company that has been able to take advantage of teenagers' love for new and unique clothing items is. 지금 뭐예요? 동사가. 여기에서 has라고 하는 동사는 관계 대명사 속 종속절의 동사죠. is가 주절의 동사니까 끊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가 들어갔는데 주어가 없으면 마음 놓고 여기서부터 거꾸로 올라가면 돼요. 자, new and unique clothing items. clothes는 옷이요. clothing은 의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새롭고 그 다음에 독특한 의류 아이템에 대한 뭐예요? 사랑. 그때 항상 제가 얘기를 했죠. 어떤 단어가 있을 때 요 단어를 꾸며주는 게 뒤에도 꾸며주고 앞에도 꾸며주면 뒤에서 꾸며주는 게 첫 번째, 앞에서 꾸며주는 게 두 번째, 자신이 세 번째라고 그랬죠. 이거는 항상 어느 자리에 가나 요 순서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뭐가 될까요? 새롭고 독특한 의류 아이템에 대한 10대들의 사랑을 take advantage of는 이용하다죠. 이용할 수 있어 왔던 한 회사는 is 코코 패션. 요거 대문자로 쓰였으니까 회사 이름이겠죠. 코코 패션이라는
회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코코 패션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새롭고 독특한 의류 아이템을 10대들이 좋아할 것을 그거를 그대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었던 회사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love라는 말과 liking이라고 하는 말, 좋아하다의 명사 love나 liking이라고 하는 것이 동사가 명사가 되면 그 뒤에는 꼭 for가 딸립니다. 무엇에 대한 뭐예요? 애정, 사랑, 좋아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문장이 길어도요. 그럼 만일 이걸 영작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10대들의 애호심을 이용할 수 있었던 새롭고 독특한 의료 품목에 대한 한 회사는, 그러니까 우선 주어는 one company. 그 다음에 뭐가 될까요? 지금 의료 지금 뭐에 애호심을 이용할 수 있었던 절이 니은 받침이 붙었다는 얘기는 관계대명사 절이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not 그 다음에 has been able to take advantage of teenagers' love. 근데 무엇에 대한 새롭고 독특한 의류 아이템에 대한 for new and unique clothing items is Coco Fashion. 자, 문장이 굉장히 길어도 어순배어를 하거나 문장을 외기가 어렵지 않잖아요. 이게 바로 문장의 구조인 겁니다. 아셨어요? 자, 그러면 요번에는 지금 방금 얘기했던 명사나 그 다음에 뭐예요? 또 명사, 대명사, 동사가 오면 여기는 무조건 목적격 관계 대명사 아니면 관계 부사가 생략되어 있다. 자, 그것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이게 바로 1-7에 대한 구문 설명이 됩니다. 자, 보세요. Someone, I had been. 자, 대명사, 주어, 동사 분명히 뭐가 꾸며져 생략이 된 거예요. 그럼 뭐 분명히 뭐가 생략된데 someone이 선행사라는 얘기는 관계부사가 생략되지 않겠죠? 그럼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됐겠죠. 그럼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됐다는 얘기는 이 문장 속에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거나 전치사 뒤에 목적어. 그러니까 만일 to 같은 것이 빠져버리면 이 문장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려면 타동사 뒤에 목적어나 전치사 뒤에 목적어가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I had been attracted 빠진 게 없잖아요. 아, to의 목적어. 그러니까 원래는 attract A to B 하면 A를 B로 끌어당긴다. 거기에서 수동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 항상 종속절의 주어는 이나 가를 붙인다고 그랬죠. 내가 뭐란 얘기예요? 마음이 이끌렸었던 어떤 사람이 나에게 대대하라고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은 I looked like I was in elementary school. like는요, 예전에는 접속사를 인정을 안 했습니다. 예, 근데 10여 년 전부터 소위 말하면은 토플이나 토익에서 like라고 하는 것을 접속사로도 인정을 한 겁니다. 예전 참고서 같은 거, 뭐 종합영어 같은 거는 like 다음에 조동사가 오면 틀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like는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됩니다. 여기서는 like 다음에 조동사가 나왔으니까 접속사인 거죠. 그러면 또 접속사 주어 속에는 이나 가를 붙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I was in elementary school. 초등학교에 있다는 말은 다니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나한테 말을 했다 이 말이겠죠. 참 당신은 꼭 초등학교 학생 같아. 물론 그것이 나쁜 뜻으로 얘기하면은 뭐라고 할까요? 어리다. 좋은 뜻으로 얘기하면은 참 순수하다. 그건 앞뒤 문맥을 모르니까 모르겠죠. 다시 해석해 보죠. 문법적인 문제로 여기에서 to가 없으면 이 문장은 성립이 안 된다. 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된 것이니까. 된 거죠? 내가 뭐란 얘기예요? 매혹되었던, 이끌렸던 그 어떤 사람이 나에게 대대하라고 말했어요. 내가 또 내가니까 내가 해석할 거예요. 내가 뭐란 얘기예요? 초등학교에 다니는 사람처럼 보인다 라고 나에게 말해줬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자, 똑같은
이런 경우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106번 같은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The great mistake 명사예요. 어맨 명사 또 동사가 나왔어요. 그럼 벌써 이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거예요. 그 다음에 주절의 동사가 is가 되는 거죠. make의 목적어 없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거죠. 한 사람이 make a mistake라는 말은 실수를 저지르다.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실수는 is 다음에 보호니까 뭐뭐하는 것이다. 명사용법의 부정사가 되겠죠. 원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 어 플러스 명사의 반복을 대신하는 겁니다. 앞에 어 플러스 명사가 뭐가 있겠어요? 바로 최상급 때문에 더가 나왔지만 mistake겠죠. mistake를 원이라는 말로 쓴 거예요.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영작도 할 수 있고 오선대어를 할 수 있잖아요. 한 사람이, 여기에 바로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되어 있다. 주절의 동사는 is다. 한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실수는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됐습니까? 이렇게 바로 해석을 한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명사 그 다음에 뭐란 얘기예요? 명사가 나오고 또 명사 대명사가 나오고 동사가 나왔다. 관계 대명사 아니면 관계 부사가 생략된 자리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예.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바로 1-6과 1-7이 바로 뭐냐? 뒤에 절의 꾸밈을 받기 때문에 문장이 길어지게 되는 경우를 예를 들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이게 1-6과 1-7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요. 주어가 길어진 것이 아니라 주어를 찾기 힘든 것이 도치가 되어서 주어를 찾기 힘든 것이 또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치된 주어다. 도치라는 것은 주어 동사가 아니라 동사 주어로 이루어진 문장을 빨리 찾아내야 되겠죠. 그런데 도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반드시 도치를 해야 되는 경우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경우. 그러면 반드시 도치를 해야 되는 경우는 문법적이에요. 반드시 하라고 그랬으니까 도치 안 했으면 틀린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문법적 도치라고 얘기하는 거고, 도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은 맞았느냐 틀렸느냐가 아니라 도치가 됐다는 것을 알아야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문법적 도치만 우리가 반드시 외우고 있으면 되겠는데, 대어 다음에 주어가 없이 대어 플러스 동사하고 나오면 이 대어는 아무 뜻이 없는 그곳에라는 뜻이 아니라 유도부사예요. 유도부사란 말은 뭐냐? 주어 동사를 동사 주어로 바꾸기 위한 구실을 붙인 거예요. 대어라는 부사를 앞으로 내서 동사 주어로 만들었다. 근데 실제 이 구실을 만든 건 뭐냐면 영어는요. 주어가 길고 끄트머리에 동사로 끝나는 문장을 아주 싫어합니다. 틀렸다 맞았다를 떠나서. 그러면 주어가 길고 동사로 끝난 문장은 어떻게든 간에 이렇게 바꾸려고 애를 써요. 근데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의문문도 아닌데. 그래서 유도부사, 뜻이 없는 대어를 끄집어들여서 부사가 오면 도치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셨죠? 따라서 대어 동사가 나오면 그 뒤에 있는 것이 주어다. 따라서 요 놈이 단수냐 복수냐 하는 것은 요 주어 동사에 의해서 단수 복수를 결정해야 된다. 대어는 해석하는 것이 아니다. 이놈이 이거 했다 라고 해석한다. 된 거죠? 자, 2번이 여기서부터 이제 문법적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문장 맨 앞에 형용사가 왔어요. 누차겠지만 형용사라는 것은 현재분사, 과거분사도 형용사에 해당이 된다고 그랬죠. 명사가 붙어있지 않아요. 꾸며주는 게 아니에요. 형용사나 현재분사나 과거분사가 오고 그 뒤에 비동사가 왔다. 그럼 보호 다음에 보호가 주어가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반드시 어순이 도치가 된 겁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문법 문제 나올 땐 여기 끄트머리에 명사를 이렇게 딱 끄트머리에 나오게끔 문장을 만들어요. 그럼 여기에 복수명사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면 여러분은 이것이 주어 동사인 줄 안단 말이에요. 여기가 주어인 거예요. 이 주어가 요 동사와 수의 일치가 이루어져야지 이놈하고 수의 일치가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딱 외워야 되는 거예요. 유도부사,
대오 플러스 동사 플러스 주어. 형용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다음에 비동사가 오면 보호가 도치된 거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것이 주어다. 그럼 해석할 때 이 주어는 이거 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고등학교에서부터 3번과 4번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only 플러스 부사가 오면은 반드시 동사 주어로 어순도치를 해야 됩니다. only 플러스 부사. 근데 한 단어 부사가 와도 되지만 부사 구나 부사절. 예를 들어서 only yesterday 부사잖아요. 그러면 뒤에는 동사 주어가 돼야 돼요. only in this way 부사 구가 왔죠. 그러면 뒤에 어순도치가 돼야 돼요. only when he came home when 이하의 부사절이 왔죠. 그러면 어순도치라는데 요거 조심하세요. 요 절이 어순도치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only when he came 하고 나오면 그 다음에 나오는 주어 동사가 어순이 도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요 1번과 2번하고 달라요. 3번부터는 여기에서 어순 도치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느냐? 의문문 만드는 방법과 똑같다 이런 말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의문문 만드는 방법과 똑같아요. 의문문 만드는 방법은 여기가 동사가 비동사나 조동사가 있으면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되죠. 단 조동사도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순수 조동사, can이니, may니, will이니 이런 거, should니 이런 거 나오면 앞으로만 나오면 돼요. 근데 또 하나 조심할 것은 완료 조동사. 여기가 have pp, has pp, had pp 하고 나오면 have나 has나 had가 조동사인 거예요. 그럼 그놈이 앞으로 나오면 되겠죠. 의문문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반 동사가 나오면 여러분들 일반 동사가 나오면 he goes there 의문문 만들면 어떻게 돼요? Does he go there?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일반 동사가 나올 때는 요놈을 원형으로 만들고 요 앞에 do를 쓰거나 does를 쓰거나 did를 써서 동사, 주어, 어순도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3번부터 4번까지는 어순도치라는 것은 의문문 만드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어순도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자, 4번은 조금 이따 설명하겠고요. 지금 1번, 2번, 3번만 외우고 어순도치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분 시간 줄 테니까요. 특히 이 3번이 문법적으로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only 플러스 부사, 부사고 부사절이 오면 주절은 동사, 주어, 어순도치인데 어순도치는 이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자, 됐죠? 자, 요번에 네 번째가 이제 가장 흔히 나오는 건데 부정을 나타내는 부사. 항상 부사하면 부사고 부사절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부정을 나타내는 부사. 대표적인 것이 not, never죠. not과 never가 문장 첫머리에 오면 이런 식으로 어순도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not, never. 그러면 not, never, not보다 뜻이 조금 약한 것이 뭐죠? 거의 뭐뭐하지 않는다. 바로 뭐죠? hardly, seldom, scarcely. seldom, scarcely는 좀처럼 뭐뭐하지 않는다. 다시 그 뜻이 같죠. hardly, scarcely, seldom. 그 다음에 little이 부사로 쓰이면 거의 뭐뭐하지 않는다. rarely 거의 뭐뭐하지 않는다. 따라서 not보다 뜻이 조금 약한 거 hardly, seldom, scarcely, rarely, little. 요 말이 오면은 어순도치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는 이제 not을 포함하는 겉으로 보면 자 죄송합니다. 겉으로 보면 not이 아니지만 not을 포함하고 있는 거
neither란 말이 뭐냐? not 플러스 either예요. 역시 아니다. no는 and 플러스 neither. 그리고 역시 아니다. 자, not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not only. 우리가 해석할 때는 긍정으로 해석해서 뭐뭐일 뿐만 아니라고 나오지만 어쨌든 부정을 나타내는 부사, only가 부사잖아요. not only.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이 뭐뭐 하자마자 no sooner than. 잘 알죠? 뭐뭐 하자마자 no sooner 다음에 바로 than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절이 오고 그 다음에 than이 오죠? 그 no sooner than.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no sooner than에서 같은 표현이 바로 뭐냐? no sooner 대신에 hardly를 쓰거나 scarcely를 쓰면 접속사가 than을 쓰는 것이 아니라 when이나 before를 써서 해석은 이거 하자마자 이거 했다. no sooner than과 같은 말이 뭐냐? hardly, scarcely. 그 다음에 동사주어. 여기가 동사주어가 되는 거, 어순도치가 되는 거예요. no sooner를 쓰면 이 자리에 than을 써야 되는 거고요. than. 그래서 no sooner than, hardly when, hardly before, scarcely when, scarcely before 하면 여기가 어순도치. 해석은 이거 하자마자 이거 했다. as soon as와 똑같은 말이죠. 꼭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 not until. not until은 뭐냐? 이거 하고 나서야 비로소. 해석은 긍정처럼 보이지만 not이 부정, until이 뭐예요? 전치사가 되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면 부사고 접속사로 쓰이면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니까 부사절. 따라서 not until 하고 나오면 어순도치인데 이것도 조심해야 되겠죠. until 뒤에 주어 동사가 어순도치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주절의 주어 동사가 동사주어가 된다 이거예요. 자, 나머지는 뭐냐? 전치사 플러스 no 플러스 명사. 이거는 뭐냐면은 no라고 하는 말이 뭐죠? no란 말이 not 플러스 또는 not 플러스 n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부사군데 거기에 not이 들어갔으니까 부정을 나타내는 부사가 될 거 아니겠어요? 전치사 플러스 no 플러스 명사가 나오면 반드시 되는 어순도치. 그럼 크게 나누어서 not보다 더 뜻이 강한 거 never, not보다 뜻이 좀 약한 거 hardly, seldom, scarcely, rarely, little. 겉으로는 not이 안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의미가 not이 들어가 있는 거 neither, 역시 아니다. nor, 그리고 역시 아니다. not only, 뭐뭐일 뿐만 아니라 no sooner, 뭐뭐 하자마자 not until, 뭐뭐 하고 나서야 비로소. 아셨어요? 그럼 이런 문장이 나오면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해석할 때는 any로 해석하는 거예요. 어떤 명사에도 not은 동사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t no time 하면 어떤 때에도 뭐뭐 하지 않는다. 해석은 any로 해석하고 not은 동사에 붙여서 해석한다. 된 거죠? 자, 2분 드릴게요. 요거 지금 완전히 순서도 안 틀리게 그대로 외우세요. 그래야 나중에 기억이 납니다. 자, 제가 시간 재고 있을게요.
됐죠? 자, 이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hardly 거의 뭐뭐하지 않는다. seldom scarcely 좀처럼 뭐뭐하지 않는다. rarely little 거의 뭐뭐하지 않는다. neither 역시 아니다. no는 등위 접속사예요. 그리고 역시 아니다. not only 뭐뭐할 뿐만 아니라 no sooner 뭐뭐하자 마자 not until 이거 하고 나서야 비로소 not until yesterday 그럼 어제가 돼서야 비로소 not until he came home 그가 집에 오고 나서야 비로소 그래서 뭐뭐 하고 나서야 비로소 전치사 플러스 no 플러스 명사는 어느 명사에도 안 한다. any not으로 해석을 해라.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죠. 이건 전부 다 문법적인 문제인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가정법에서 if가 생략을 하면 오순도치를 해야 되는데 요 5번은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정도부터 보일동 말동 고3에서 주로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외워도 나는 앞으로 한번 1, 2년이 되어야 이거 볼 것 같다. 그러면 5번의 경우는 한번 들어두고 안 외워도 좋지만 어쨌든 이런 것은 어느 독해력 문장 속에서도 접할 수가 있으니까 외울 때 딱 외워두세요. 가정법에서는 if를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가정법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와 if, should 가정법 다시 말하면 가정법 미래 요 세 가지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미래. 그래서 뭐 if, would 가정법 뭐 이런 것도 나오는데 그런 것은 if, would 가정법이라는 것은 지금은 가정법 취급 안 해요. 딱 이렇게 세 개만 외우세요.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if, should 가정법 미래라고 해도 좋지만 그냥 if, should라고 하세요. 혹시나 뭐뭐 한다면 이런 것이 나왔을 때는 다 if를 생략할 수 있어요. 이때 if를 생략하게 되면 오순, 도치 방법은 똑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Had I studied harder in college, I could have found a better job. Had I studied? 의문문인 줄 알았더니 피리어드가 나왔네요. 가정법에서 if가 생략된 거구나. 그럼 원래 문장은 if I had studied harder in college, 내가 대학에 다닐 때 더 열심히 공부했었더라면 I could have found a better job. 나는 더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을 텐데. 됐죠? Did I know his address? I would write a letter to him. 의문문인 줄 알았는데 피리어드가 나왔어요. 가정법이 생략되는데 왜 did가 나왔을까요? know가 일반 동사 원래 if I knew였는데 if를 생략하고 일반 동사일 때는 did를 쓰고 원형을 쓰죠. 그래서 did I know his address? 내가 그의 주소를 안다면 나는 그에게 편지를 쓸 텐데. Not until yesterday. 어제가 돼서야 비로소 그는 그 사실을 깨달았다. 해석하면 우리말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법상 틀렸잖아요. 부정을 나타내는 부사 구가 오면 어순도치 따라서 realized가 아니라 뭐가 되겠어요? Did he realize the fact? 이렇게 고쳤어야 되겠죠. 잘못된 문장인 거죠. hardly. 그럼 벌써 hardly가 나오면 어순도치니까 hardly, had I seen 이렇게 되겠죠. hardly before, hardly when, scarcely before, scarcely when 뭐뭐 하자 마자 또는 no sooner를 쓰면 여기다가 then을 써도 좋다고 그랬죠. 내가 그를 보자마자 그는 뭐예요? 서둘러서 달아났습니다. hardly before, hardly when 어순도치다. Not only the act of writing a note of appreciation focuses your attention on what is right in your life. 문장이 제법 긴데요. focus A on B, A를 B에다가 뭐란 얘기예요? 집중시킨다. 이 말이겠죠? A를 B에다가 집중시킨다. 자, 해석을 해보니까 a note of appreciation, 감사의 글. 여러분들 보통 thank you note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뭘 받았을 때는 감사합니다 하고 외국 사람들은 반드시 카드를 보내요. 그걸 뭐 thank you 카드라고 얘기하죠. 감사의 그런 짧은 글을 쓰는 행위는 너의 주의를, 너의 관심을
What is right in your life? 너의 삶 속에 옳은 일에다가 집중시킬 뿐만 아니라 The person receiving it. 여기서 it이란 a note겠죠? 그 감사의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will be touched and grateful. touched라는 말은 moved. 감동하다. 감동받고 오히려 또 감사할 것입니다. grateful이란 말은 thankful이란 말이에요. 해석이 됐죠? 근데 벌써 머릿속에 not only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어순, 도치. 그러니까 틀린 거죠. focuses에서 es를 빼고 이 자리에다가 뭘 써서 해야 될까요? Does the act of writing a note of appreciation focus? 문법적 도치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나오면 뭐 백발백중 걸려요. not only부터 나오면 어순 도치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죠. at no time. 아까 얘기했죠? at no time. 부정을 나타내는 부사구죠. 해석은 any로 해석하고 not은 동사에다가 해석하세요. 어순 도치니까 was가 나와야 되겠죠? 그 어떤 때에도 그 대통령은 what was happening?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aware, 인식하지 못했었다. 이 말이겠죠. was가 나가야 된다. 잘못됐다. 또 그래요. under no circumstances. 전치사 no 명사죠. 어떠한 경우에도 we give or sell this personal information to a third party. 이런 개인적인 정보를 제3자에게 파티란 말은 쪽이란 뜻이에요. 제3자에게 주거나 팔지 않는다. 지금 노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부정을 나타내는 부사구니까 여기에 뭘 써야 될까요? Do we give? 여기에 give는 현재형이지만 do를 쓰게 되면 그때 give나 sell은 원형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문장은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법적으로 틀린 문장이다. Only after we finishing dinner, 우리가 저녁 식사를 끝내고 나서야 비로소 our father came home. 우리 아버지가 집에 오셨다. 해석된단 말이에요. only 플러스 부사절이 오면 어순도치다. 따라서 came이 원형 come이 되고 여기에 did를 써야 되겠죠. 지금 다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 틀리겠죠? So beneficent to the poor patients. beneficent 형용사예요. 자비로운. 그럼 벌써 형용사가 나오고 비동사가 왔다? patience가 주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patience는 to the poor patients. 전치사 플러스 명사인 거죠. 주어는 the doctor가 주어죠. 따라서 the doctor가 주어니까 was가 되겠죠. 근데 더 닥터와 컴마가 동격이에요. 기려장. 장기려라고 하는 의사가 가난한 환자들에게 너무나 자비로워서 소우대 구문이란 말이에요. He even let them steal away. steal away란 말은 몰래 사라지다. 그는 them 그 환자들이 몰래 도망가도록 내버려 두었어요. From the hospital 병원으로부터 under cover of night. 야음을 틈타서 밤이라는 거예요. 어두움 밑에서. 자, 이 문장 해석도 어려운 거예요. 자, 다시 해석해보죠. 장기려 의사는 가난한 환자들에게 너무나 관대하고 자비로워서 그는 심지어 그 환자들이 몰래 사라지도록 허용해 주었어요. From the hospital 병원으로부터 under cover of night 야음을 틈타서. 자, 여러분들은 요 문장부터 요 문장까지 문장을 거의 외우고 있어야 안 걸려들겠죠. 됐죠? 자, 또 2분 기다려줄 테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석을 해보세요.
자, 됐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문법적 도치는 뭐냐? 이거는 맞느냐 틀리느냐의 문제다. 우선 대어 동사가 나오면 반드시 어순도치다. 형용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다음에 비동사가 나오면 보호가 도치가 돼서 주어는 뒤에 있는 놈이 주어다. 어울리 플러스 부사, 부사구, 부사절이 오면은 어순도치다. 부정을 나타내는 부사나 부사구나 부사절 다음에는 어순도치다. 가정법에서 if를 생략하면은 어순도치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어순도치라는 것은 의문문 만드는 방법과 똑같아서 비동사나 조동사, 완료 조동사도 조동사라고 그랬죠? 순서만 바꾸면 되지만 일반 동사가 나왔을 때는 원형을 쓰고 do, does, did를 쓴다. 됐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해석적 도치인 거예요. 해석적 도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틀렸다 맞았다의 문장이 아니에요. 자, 동사 해석을 할 때 동사 앞에 끊으라고 했는데 이렇게 끊고 보니까 주어가 없어요. 부사구가 왔어요. 그건 동사 앞에 있어야 될 주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 아, 요놈은 부사 때문에 어순이 도치가 됐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오면 반드시 어순 도치, 주어동사라고 쓰면 틀리느냐? 아니에요. 맞아요. 이렇게 동사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어 동사로 끝나는 것을 영어가 싫어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구실을 붙여서 동사를 쓰고 주어를 써요. 맞았다 틀렸다의 개념이 아니라. 그러면 해석을 할 때 이놈이 이거 했다. 그러면 문법적 시험으로서는 요놈과 요놈의 수의 일치 문제로 시험에 나오는 거죠. there, 아까 나왔죠. there 동사하고 나오면 주어는 요 뒤에 있는 놈이라고 그랬죠. anybody. anybody가 단수니까 there has never been anybody like you. 너와 같은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has never been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there가 유도부사죠. 또 there 하고 seem하고 나왔어요. 그럼 there 보고 나서는 seems인지 seem인지 몰라요. 주어는 요게 주어죠. two possible answers가 주어예요. 그럼 B는 이다가 아니라 있다예요. 이 질문에 대한 두 가지 가능한 대답이 to be 있을 듯이 보입니다. 그러면 주어가 two possible answers니까 seems가 아니라 seem이 돼야 되는 거죠. 세 번째, on the stage 부사고 in front of the children 부사고인데 동사가 나왔어요. 주어가 children이 주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of the children이죠. 그럼 주어는 여기 주어예요. Kenny Loggins가 주어죠. 따라서 단수니까 was가 된 거죠. 그 Kenny Loggins와 동격이에요. The Grammy Award winner다 이거예요. 그러면 해석을 할 때 빨리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린아이들 앞에 있는 무대 위에 그래미상 수상자인 케니 로긴스가 서 있었습니다. 이런 문장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해석적 도치다. 예, 오늘 굉장히 중요하고도 어려운 얘기를 했습니다. 복습을 많이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예문을 외우지 않으면 다음에 여러분이 찾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뭐 박스에 있는 예문 하나만 더 하죠. To is left. 부사구인데 동사가 나왔어요. 주어는 뒤에 거다. 따라서 the scholars가 주어니까 여기에서 뭐예요? was가 아니라 were seated. be seated라는 말은 착석하다죠. Who were to take part in the ceremony of the evening. 비투용법이에요. 비투용법은 첫째가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하기로 돼 있다. 그러면 저녁 행사에 참석하기로 되어 있는 학자들이 그의 왼쪽에 착석해 있었습니다. 이 말이겠죠. 됐죠? 자, 이번 시간에 구문 설명은 끝내고 그럼 또 여러분들은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예문들을 예습을 해서 복습을 완전히 외운 다음에 그걸 가지고 해석 연습을 해봐야 되겠죠.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